안녕하세요. 전직은행원의 두는 공부입니다. 개념은 간단한데 막상 투자하려면 채권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투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여서 좀 어려워요. 저도 평소보다 2배로 공부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테스트도 한번 해봤어요. 채권과 주식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엄마한테 유튜브 내용으로 설명해봤고 이해시켰거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채권이 뭔지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예금을 먼저 떠올려 볼게요.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그 대가로 이자를 받죠. 채권도 비슷한 구조인데요. 채권은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예금처럼 채권마다 채권 금리가 있어요. 이거를 표면 이율이라고도 하고요. 이만큼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금의 원금처럼 만기에는 약속한 금액도 받을 수 있어요. 이자는 예금처럼 만기에 다 받기도 하지만 주기적으로 이자를 주는 방식이 더 많고요. 주기는 3개월이 많아요. 예금이랑 다른 점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돈을 빌려준 대상이 망하면 일부 혹은 전체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기 전에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어요.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고가 가능한 거예요. 채권 가격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채권은 2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데요. 이자를 받는 거, 시장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 이자를 받는 건 예금이랑 비슷하고 비싸게 파는 건 주식이랑 비슷하죠? 예금자 보호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안 안전하네 하면서 영상 끄려고 하셨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채권은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주식보다 훨씬 많거든요. 어디서 채권을 발행했는지에 따라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크게 보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사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나뉘어요. 정부에서 발행하면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공적기관에서 특별법에 의해 발행하면 특수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금융채, 주식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분류가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만큼 모든 채권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대표적 안전자산인 국채를 보면요. 국가에서 우리한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정해진 금액을 다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채권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낮지만 비교적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이 안전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어떤 경우에 위험한지를 살펴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망하는 경우입니다. 망하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배분해주게 되는데요. 이때도 내가 우선순위가 높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참고로 채권이 주식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아요. 앞으로 망할 가능성이 있는지, 망했을 때 손실률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 2가지 지표를 보면 되는데요.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의 위험도를 보기 위해서는 신용 등급을 보시면 돼요. 트리플 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있는데요. 트리플 A가 가장 우량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블 B 이하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되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A 이상 등급에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망했을 때 손실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특징을 고려해서 만든 상품 위험 등급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분류되고 숫자가 클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어도 채권의 특징에 따라 다른 상품 위험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높은 신용 등급과 높은 상품 위험 등급을 선택하면 안정성은 높아지는 대신 채권 금리는 낮아져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시죠? 두 번째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산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되고 이러면 손실이 날 수 있겠죠? 채권 가격이 언제 떨어질까요? 가장 대표적인 변수는 시장 금리 변화예요. 이것도 예금으로 이해하면 더 쉬운데요. 여러분이 금리가 3%인 10년 만기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시장금리가 올라서 새롭게 나온 상품은 금리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5%인 10년 만기 예금이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시장에서 팔려고 하면 사람들이 안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채권 가격보다 더 적은 돈을 주면서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요. 반대로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시장에서 팔지 않고 만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채권의 위험성은 크게 2가지예요. 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망하는 것,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 이 2가지 위험은 채권 만기가 길 때 더 클까요? 아니면 짧을 때 더 클까요? 맞아요. 길 때 더 커요. 우리가 내일 날씨는 꽤 정확하게 예측해도 1년 후 날씨는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기간이 길수록 변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채권 만기가 긴 경우 위험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긴 채권이 금리가 더 높고요. 시장 금리가 변할 때 가격 변동성도 더 높아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한 채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신용 등급과 상품 등급을 살펴야 되고요. 기준 금리와 만기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 채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금리가 가장 높은 시기에 사는 게 좋아요. 이때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한데요. 지금 발행되는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예전에 발행된 낮은 금리의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자는 적지만 채권 가격을 싸게 산 만큼 실질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지금은 시장 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국채 10년 금리를 예시로 보면 최근 1년 중 작년 10월 말쯤이 제일 높았어요. 채권 투자 관점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그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니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벌써 채권금리가 떨어졌을까요? 이미 작년부터 올해는 금리를 내릴 거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권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하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채권의 어려운 점은 실제 매매로 들어갔을 때예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도 다르고 수익을 내는 방식도 좀 다르면 좋아요. 첫 번째로 직접 투자를 보면 주식처럼 채권 각각을 사는 거예요. 직접 투자에서는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으로 구분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보자는 장외 채권을 추천드려요. 비유하자면 장내 채권은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는 거고요. 장외 채권은 마트에서 과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과일을 고를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면 농수산물 시장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겠죠. 근데 잘 모른다면 더 비싸더라도 마트에서 선별해온 과일을 사는 게 나을 거예요. 채권도 마찬가지여서 수수료가 좀 더 비싸지만 장외 채권을 사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건 증권사에서 보유한 채권 중에 일부를 여러분한테 파는 거거든요. 한번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채권 직접 투자 중 국내 채권 장외 거래가 83.5%를 차지한다고 해요. 개인은 채권 장외 거래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자, 복습해 볼게요. 채권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죠? 이자를 받는 거, 시장이 비싸게 파는 거. 장외 채권으로 투자할 때는 시장에 팔 수가 없어요. 대신 증권사에 다시 팔 수 있는데요. 안 되는 증권사도 있고 안 되는 채권도 있어요.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증권사에 팔 수 있는 채권이어도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면 안 사주겠죠? 증권사에서 사준다고 해도 그 시점의 채권 가격에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아도 수익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외 채권으로 거래할 때는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만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3년 이하 은행 예금 정도의 만기를 추천드려요. 장외채권은 주식처럼 여러분이 사고 싶을 때 언제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증권사가 그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적당한 채권 금리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채권 시가평가 수익률을 볼 수 있어요. 이거랑 비교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금은 어떨까요? 아까 두 가지 투자 전략이 있었죠. 지금 발행되고 있는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사서 이자를 많이 받는 방법이 있었고요. 예전에 발행된 낮은 금리의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이자는 적지만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세금 관점에서는 후자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자에 대해서는 15.4%를 세금으로 떼지만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참고로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종합과세 대상을 판단할 때 이 금액도 포함돼요.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펀드와 ETF가 있고 이걸 위주로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펀드랑 ETF는 여러 채권을 담아둔 세트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펀드는 실시간 거래가 안 되고요.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대신 수수료도 많아요. ETF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간접 투자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세트 상품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요. 직접 투자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채권도 많아서 매매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간접 투자는 매매가 훨씬 쉬워요. 상품의 구조를 보면 직접 투자랑 많이 다르다고 느끼실 텐데요. 펀드나 ETF는 만기가 없어요. 채권 직접 투자의 경우 만기에 약속된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펀드나 ETF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좀 다르게 줘요. 분배금, 즉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되고요. 몇 개의 채권을 쭉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채권을 팔고 새로운 채권을 넣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많이 다르죠? 세금을 한번 볼까요? 이자와 매매 차익 모두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채권에 투자하는 국내에 상장된 펀드와 ETF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에 상장된 경우는 또 달라져요.
참고로 배당 소득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판단할 때 이 금액도 포함이 돼요. 직접 투자가 좋을까요? 간접 투자가 좋을까요? 만기에 정해진 금액을 확실하게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투자를 좋아할 것 같고요. 자주 매매하면서 채권의 차익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간접 투자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ISA 계좌인데요. 장외채권은 ISA 계좌에서 매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펀드나 ETF는 대부분 가능해요. ISA에 비과세 한도가 남아있다면 여기서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ISA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으로 대체할게요. 여러분, 영상 다 보더라도 막상 채권 매매하려면 좀 두렵고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챌린지 형태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투자도 같이 해보는 경험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투자에 앞서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아직 작은 채널이라 망설이기도 했는데요.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소통해 보고 싶어서 이런 걸 기획하게 됐어요.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할 거고요. 신청은 3월 31일까지 받을게요. 챌린지 내용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줄일 건 없는지, 더 나은 카드가 있는지 같이 찾아볼 거예요. 제가 가이드를 드릴 예정이니까 잘 모르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신청해주신 분들 전부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해주시고요. 카페에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카페 주소 달아줄게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분들의 더 똑똑한 금융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